이번 시간은 충담사의 창 깃파랑과 보겠습니다. 깃파랑은 뛰어난 화랑이고요. 이 뛰어났던 화랑, 깃파랑을 예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깃파랑을 찬양, 예찬하는 노래고요. 지어진 목적은 경덕왕 때 화랑의 세력이 약해지던 때였어요. 화랑이 힘을 잃고 있었어요. 이때 창 깃파랑가를 통해서 화랑의 우수함을 알리고 화랑 정신을 일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화랑이라고 하면은 지덕체가 조화로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깃파랑의 덕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독차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양주동 버전, 김완진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해독차이가 있고요. 근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형식은 많이 달라요. 양주동 버전은 문답 형식이고요. 김한진 버전은 독백 형식이에요. 이렇게 형식은 차이가 있지만 자연물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비슷해요. 우선 양주동 해독부터 먼저 볼게요. 문답 형식이고요.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달과 화자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 3, 5, 2 이렇게 기서결을 이루고 19를 이룹니다. 19채 한가예요. 19채 한가를 사내가라고도 하죠. 사내가. 이제 해석을 할게요. 열침에 나토야한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가는 것 안디하.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 아니냐 묻고 있죠. 화자가 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달이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나서 흰 구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화자의 물음. 그 다음에 이 달은 높이 떠 있어요. 그리고 우러러보는 대상이죠. 그래서 달이 의미하는 것은 깃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의미합니다. 이 양주동 해독에서 네 가지의 그 자연물이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모두 깃파랑의 특성, 인품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달이에요. 깃파랑의 숭고한 인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서결에서 기예요. 3고까지가 기고요. 새파란 날이 여해 기랑의 지지 이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자가 물었으니까 달이 대답합니다.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지지 이슈라. 나리가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나리가 나오죠. 냇물이고요. 그 다음 지지는 모습이에요. 고전시가에서 지지 되게 자주 나와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이 냇물도 보면은 얘도 자연물이고요.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깃파랑의 인품을 나타냅니다. 냇물은 깨끗하고 맑은 인품을 드러내요. 깃파랑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일로 나리의 제벽에 낭에 지니시던 마음의 갇힐 쫓노하죠. 여기까지 달의 대답이에요. 달이 쫓던 것은 바로 깃파랑의 마음의 끝이었던 거예요. 그걸 따랐던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로부터 냇물의 제벽에 의미하는 것은 조약돌, 자갈입니다. 얘가 바로 세 번째 자연물이에요. 조각돌, 자갈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리고 단단해요. 그래서 깃파랑의 강직하고 원만한 인품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자연물이에요. 여기에 깃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달이 대답했고요. 그 다음 아으 자까지 높아 설에 못놀 화반이요. 아으는 낙구에 나오는 첫머리예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19채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까지가 높아서 서리를 모를 화반이요. 화랑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돈옷법과 영탄법이 쓰였어요. 잣가지를 볼게요. 얘가 바로 네 번째 자연물입니다. 잣가지는 잣나무의 가지예요. 잣나무 굉장히 크고 높거든요. 그래서 지주, 절개를 의미합니다. 소나무, 대나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잣가지는 네 번째 자연물로 깃파람의 고고한 기상, 굉장히 높아요, 나무가. 그래서 고고한 기상, 지주, 절개를 의미합니다. 역시 깃파랑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까지 높아서 서리를 모를 화반이요. 화랑의 우두머리요. 이 서리가 의미하는 것은 차갑잖아요. 마이너스고요. 시련, 고난, 유혹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를 화반이요. 화랑의 우두머리요. 하면서 깃파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서결에서 결이에요.
이렇게 기서결의 3단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9구에서 19, 얘네가 바로 낙구예요. 낙구의 기능을 볼게요. 낙구는 시상을 집약하고요. 마무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무리.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기서결의 3단 구조였습니다. 다 보았고요. 여기서 나온 자연물 4가지를 볼게요. 이 4가지 자연물 모두 기파랑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은 많은 사물, 많은 자연물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파랑을 너무 좋아하니까 많은 것들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기파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높이 떠 있죠. 그리고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의미하고요. 냇물은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인품, 조약돌은 동글동글하면서도 단단해요. 그래서 강직하고 원만한 인품, 작가지는 잣나무 가지라고 했어요. 굉장히 큰 나무고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또 지조, 절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특성, 인품을 나타냈어요. 그런 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 서리. 서리는 얘는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로 고난, 시련, 유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파랑이 이런 거를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예찬 찬양하는 태도였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양주동 해독에서는 문답 형식이라고 했어요. 처음 여기서는 묻고 있었죠. 화자가 물었고요. 물음표. 그 다음 달이 대답했고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낙구. 낙구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화자의 물음, 그 다음 달의 대답, 마지막 낙구는 화자의 말이에요. 이렇게 기서결이고요. 그 다음 기만진 해독을 볼게요. 기만진 해독은 독백 형식입니다. 화자 혼자 이야기하는 형식이고요. 5, 3, 2 이렇게 해서 기서결 구조입니다. 아까 그 양주동은 3, 5, 2였는데 기만진 해독에서는 5, 3, 2로 19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자연물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는 비슷해요. 읽어볼게요. 느껴본 바라봄에 흐느끼면서 바라봄에 흐느끼는 이유는 기파랑을 볼 수 없어서 그립기 때문에 흐느끼는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흐느낀다. 이슬 발견 달아리.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간 언저리에. 여기 보니까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서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달이 흰 구름을 따라 가버린 거예요.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추모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추모적 성격. 그 다음 여기 달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이 의미하는 것은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드러냅니다. 자연물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기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서리 여해 기랑의 지지올시 스프리야. 모래를 가른 물서리에, 물가에 여기서 물도 역시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아까 그 냇물이랑 비슷한 거죠. 양주동에서 냇물과 비슷합니다. 모래를 가른 물가에 기랑의 지지올시 스프리야. 지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기랑의 모습 같은 숲이야. 숲이요. 숲. 그래서 숲을 보고서 기파랑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파랑을 너무 좋아하니까 숲을 봐도 기파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 날의 제벽에 양이 지니시던 마음의 가절 쫀나라죠. 따르고 있구나. 이로 나리는 나리는 냇물이라고 했죠. 나리는 냇물이고 이로는 냇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로라는 냇물의 제벽은 아까 나왔었죠. 자갈 조약돌이에요. 얘네도 역시 의미하는 게 기파랑의 특성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강직하고 원만한 인품을 드러내요. 기파랑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뻘. 이게 바로 화자의 위치입니다. 화자의 위치가 이로라는 냇물의 자갈뻘이에요. 아까 양주동 해독에서는요. 이 부분이 달이 대답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만진 해독에서는 이 부분이
독백이기 때문에 화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1호라는 냇물의 자갈벌이에요. 여기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구나 하면서 그 기파랑의 덕을, 마음을 예천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아야, 자식까지 놓고 눈이 못알 두풀 꽃갈이여. 여기 보니까 낙구죠. 낙구 첫머리가 감탄사예요. 19채 향가의 특징이고요. 자식까지, 잣나무 가지예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 덮을 꽃갈이요. 못 덮을 꽃갈이요. 꽃갈 역시 화랑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잣나무. 잣나무 역시 굉장히 높고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지주, 절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소나무, 대나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4가지 자연물이 나왔죠. 4가지 자연물 모두 기파랑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똑같아요. 달, 물, 자갈, 조약돌, 잣나무 나왔어요. 자까지가 너무 높아서 눈이 못 덮을 꽃갈이요. 이 눈은 차갑죠. 그래서 시련, 고난, 유혹을 의미합니다. 아까 양주동 해독에서 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설이도 마이너스였고 여기 나오는 눈도 마이너스입니다. 시련, 고난, 유혹을 의미해요. 이 눈이 못 덮을 꽃갈이요. 그래서 이제 잣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지주, 절개, 그 다음 고고한 기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기파랑을 찬양하고 예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도 3단 구조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5구 이렇게 여기까지 수프리아 여기까지 기고요. 그 다음 존나라죠. 여기까지가 서고요. 그 다음 여기 낙구 끝이 결이에요. 기서결의 3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물 볼게요.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성격,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달,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이고요. 물설이 깨끗하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인품. 그 다음 자갈, 조약돌이죠. 강직하고 원만한 인품이에요. 동글동글하죠. 그 다음 잣나무, 높고 커요. 그래서 기파랑의 고고한 기상, 지주, 절개를 의미합니다. 아까 양수동 해독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 눈은 마이너스예요. 얘는 달라요. 고난, 시련,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눈도 덮지 못하는 꽃갈,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렇게 표현했었죠. 다 내용 보았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갈래는 19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의 특징은 기서결의 3단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예요. 그 다음 낙구의 기능은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합니다. 낙구라는 것은 바로 여기죠. 이렇게. 이 낙구의 기능이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주제는 기파랑이 고매한 인품을 예찬, 찬양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찬, 찬양. 그 다음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그리움이에요. 기파랑을 볼 수 없어서 그리워하고요. 그 다음 예찬, 찬양, 추모하고 있어요. 표현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 자연물 4가지가 있었죠. 달, 그 다음 물, 조약돌, 그 다음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연물이 기파랑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다음 특징은 개인적 서정시입니다. 기파랑을 향한 마음, 여기에는 주주성도 없고 종교성도 없어요. 그 다음 숭고미가 느껴집니다. 숭고미 중요해요. 숭고미의 개념이 현실에서 가치 추구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높은 가치를 지닌 인물이 나오죠. 기파랑이 나와요. 그 인물을 예찬, 숭배하기 때문에 숭고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